벌써 105일이라는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진실규명을 바랬어요. 저희들이 지금도 아직도 언론에서 많이 호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보상 문제라든가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가 각가지 정부 측에서 언론을 호도하고 유가족을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자식 잃고 이렇게 많이 아픈데 정부에서 우리 유가족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유가족을 아주 낭떠러지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국회에서나 지금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정부 측에서는, 왜 청와대에서는 왜 유가족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 유가족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은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장보다는요, 지금 정부 측의 국회의원들 협상하고 있는데요. 국조도 제가 지켜봤고, 지금은 청문회 증인 찰 때까지 지금 계속 협상 중인데요. 정부 여당 측에서는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참석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좋다, 그러면 김영미 간사가 좋다, 넣겠다, 그러면은 세월호에 대한 현 청와대 또는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는 또 어깃장을 놓습니다. 안 된다.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계속해서 10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요, 한 명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고요. 국민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영상에서 유가족들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된 게 하나도 없고요. 어디 필터링해서 보낸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방송 3사만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도 보시고 따로 검색해서 유가족의 아픈 마음, 그런 것 좀 같이 보시고, 정부가 얼마나 비열한지, 책임 없으면은요, 수사 받으면 되고요. 책임 없으면은 감옥 안 갑니다. 다 책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수사를 안 받고 기소를 안 하려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시간만 가기를 바랍니다. 유가족이 지쳐 나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묻혀버리겠지. 저희 유가족은요, 국민의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싸울 거고요.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거고, 그래서 다시는 제2의 제3의 세월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지켜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가족이 되어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반드시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단식하고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이 천막을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 16일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이 16일입니다. 아마도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의 단식은 사실은 16일이 아닙니다. 팽목항에서부터 무려 100일이 넘는 시간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16일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유민이 아버지이시고요. 이명호님이십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힘찬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보시면 또 세월호 국민 단식 12일째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가족분들과 함께 동조 단식을 하면서 10일이 넘게 함께 단식을 하셨던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시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곳에서 단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조 단식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발 이번에는 일 좀 하시라고 많이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남구현 선생님이 또 끝까지 오늘까지 단식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아마도 더 많은 교수님들이 이곳을 하루 단식으로 메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 함께 애를 쓰셨던 국민단식단 분들께도 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식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개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 분은 청주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단식에 함께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3박 4일 단식을 함께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청주에서부터 오셔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주의 김중규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동화작가 모임 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천막에 보시면 노란 게 막 붙어 있습니다. 엽서 쓰기도 함께 하시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하면서 이 자리를 또 계속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소리아빠라고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 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월 1일 노동절날 제 집사람을 데리고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고 난 이후에 곧바로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야간에 자원봉사 하실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사람은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저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팽목항까지는 셔틀버스로 30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팽목항 그쪽에 가서 밤에 자원봉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3박 4일 자원봉사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월 3일 밤 10시 20분쯤 됐을 때 팽목항에서 사구해역까지는 배로 1시간 반 가까이를 가는 곳에 사구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 잠수부가 저에게 와서 사구해역 바지선에 올라가서 조리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구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4월 16일 날 배가 침몰하고 나서 민간 잠수부들이 그 사구해역에서 무엇을 먹고 구조작업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굶다가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고 햄버거도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에 나올 때 겨우 김밥 한 줄을 먹고 팽목항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난 지 20일이 가까이 됐는데도 정부에서는 지휘치게 하나 갖추지 못한 이런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방관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이겨내면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내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한테 철저하게 지배당한다고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생각하는 국민이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우리 절대로 세월호 이 참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감히 올리겠습니다. 아리랑을 쓰셨고 패백산맥을 쓰셨던, 아리랑 12권 패백산맥 10권을 쓰셨던 조정래 선생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한 일에 감동이 있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했다라고 감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이 특별법이, 수사권이, 그리고 기소권이 확실하게 보장됐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다시는 이 나라에, 아니 양아치 집단만도 못한 이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동아작가 모임의 임정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쓰는 사람입니다. 임정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 드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끄러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부끄러운데, 예, 근데 저희 동화 작가들, 그림책 작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깐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전에는 그림책 작가들은 노란책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어린이도서 연구회나 그다음에 어린이문학이나 동화책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배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했더라, 배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를 하고 있냐면요,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가족분들은 16일째 단식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10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작가 중에 글도 써야 되지만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마음으로나마 같이 하고 싶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더 동화 작가로서, 어린이 문화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 노란 엽서를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세월호를 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많은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쓰고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뼘 그림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동화나 동시를 쓰고 그림책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걸개 그림처럼 해서 토요일날 그 전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20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책으로 또다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서 이 슬프고 끔찍한 일을 잊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 개인 경험담. 저는 그 여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주를 이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여주는 한 번도 새누리당 외의 사람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대요.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의원 두 분이 당선이 되는 이변을 나왔는데 그 여주라는 데는 70%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리사무용을 봤는데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었냐면, 이게 유가족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나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유가족분들이 아니라 시민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드릴 말씀인데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가족들은 어쨌든 보상금 많이 받아서 나보다 부자 될 텐데 내가 왜 그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말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화는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화내면 지더라고요. 늘 그런 분들과 말다툼하면 저희는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늘 지고 그분들이 이기는 것 같아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염두를 뒀거든요. 절대 화내지 않고 말로 하리라. 그래서 말로 이러저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그러니까 수억을 준다고 하고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 새누리당 사람들이 말을 할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 보상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세계의 어떤 중심에 돈을 놨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생명을 보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그래 저 사람들 돈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돌아서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가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동화 작가들은 사실은 글을 쓰는 게 어린이들이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동화 작가들이 그림책 작가들이 동시인들이 무엇을 쓸 것인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고 아주 발랄한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책이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해도 그것이 독이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올바른 생각이 들어있고 생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말을 동화로 쓰고 동시로 써서 읽혀야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에는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상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표를 찍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동화 작가들이나 동시인들이나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올바른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지난번 100일 때 들었던 생각 100일이 됐는데도 사실은 스스로 밝히는 것 없고 유가족분들이 또 거기 대책위분들이 이런 저런 노력으로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밝혀지긴 하지만 사실은 국정조사도 제대로 된 것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밝히지 못하나? 왜 이건 이렇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밝히고 왜 구조하지 못하고 그러고 구조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그것은 그것만큼 숨기는 것이 많고 그 숨겨야 되는 것이 더 아주
커다랗고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 만약에 아주 조그만 것을 숨긴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밝히잖아요. 나 사실 이러이러 했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계속 모른 척하고 이상하게는 유병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거는 무엇을 가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모든 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이 상했었는데 저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은 약한 존재는 모여야 되고 오래오래 꾸준히 해야지만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그래서 많이 패배의식이나 뭐 이렇게 실망이나 이런 거 많이 가졌지만 저는 이 세월호만큼은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너무 작지만 작은 힘들 모여서 서로 기억하고 서로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끝까지 가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늘로 가신 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고 16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V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네, 되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되게 저도 뭐 그냥 사실 뭐 음악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뭐 제가 그렇게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말 저도 모르게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됐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려고요. 일단 첫 번째 곡은 제 초록색 앨범이란 곡인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에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부모님의 그 젊은 시절 사진이 이렇게 있는 앨범을 봤는데 좀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들어서 그 기분을 곡으로 쓴 노래예요. 초록색 앨범 들려드리겠습니다. 문득 참고 정리를 하다가 펼쳐든 초록색 앨범 거기엔 낯설게 느껴지는 나란 존재가 있기 이전 꿈이 많아 보이는 젊은 처녀와 총각의 사진이 한가득 끼워져 있었지. 쉽게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늘 곁에 있다 보니 어느새 내가 자란 만큼 큰 분들이 변했다는 걸. 그래 어느덧 주름이 그셨다는 걸. 아버지와 어머니도 청년과 아가씨였는데 내가 태어날 걸 생각도 못해본 10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었을 텐데 그 젊음과 바꿔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이란 그저 내가 성공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숱하게 안겨두는 실망 그런 생각에 눈물이 흘러나와. 언제는 곁에 계신 줄만 알았었죠. 마치 처음부터 내 그림자처럼 항상 날 지켜주고 있는 당신은 이제 내가 시켜 누가 맨날까지 아버지가 자주 놀았었던 어린 시절 테니스와 배드민턴 여름에 놀방 강가 바다 분명히 난 국민학교를 예치하니 우리 아빠는 가정적이시다 라고 쓴 게 기억나는데 난 아버지에게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어색해져 서로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게 돼버렸어. 하나뿐인 나에게 커졌던 기대에 그 기대를 박살내버린 채 어느덧 서른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진 아버지가 원한 그 어떤 모습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화소연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의 징표 대신 진실로 안타깝기만 한 이 노래밖에 저에겐 없네요. 언제는 곁에 계신
줄만 알았었죠. 마치 처음부터 내 그림자처럼 항상 날 지켜주고 있는 당신은 이제 내가 지켜 눈 감는 날까지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당신들을 나 역시 생각해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당신들을 나 역시 사랑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언제나 곁에 계신 줄만 알았었죠. 마치 처음부터 내 그림자처럼 항상 날 지켜주고 있는 당신은 이제 내가 지켜가는 날같이 언제나 곁에 계신 줄만 알았었죠.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림자처럼 항상 날 지켜주고 있는 당신은 이제 내가 지켜가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초록색 앨범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그 인식 부재 시대라는 곡인데요. 사실 제가 이 곡은 이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뭐 저번 대선쯤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쓴 곡이고요. 그냥 정말 저는 뭐 정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막 의식 개혁을 일으켜서 뭐 다 거리로 나가서 투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 정말 알고만이라도 있자라는, 특히 저와 같은 젊은이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쓴 곡입니다. 인식부재 시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 왜곡 드라마 출연에 거리낌 없는 연기자와 그걸 시청률 1위로 만들어주는 시청자들, 계란 뒤끝 미끈한 유명 배우는 생각 없이 연기를 하고 다른 채널엔 볼 게 너무 없어서 넌 그걸 봐야 하지. 연기자라네, 재미만 있구만 뭐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다큐가 아니라네. 말이 안 나온다. 올바른 몰드는 학교에 넣고 안중근 의사를 몰라도 사는데 남은 지장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나. 돈만 잘 벌게 해준다면 도덕성 따윈 예나. 저버린 비틀린 생각이 전과 14범을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동감을 직접 가치거기에 정신 팔려있고 이딴 건 무엇인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야기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적어도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 애써 본 적이 있기는 했었는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야기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문화적인 비겁한 인식, 그들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니지. 지금 원영석 트립쇼를 하는 청와대 대변인과 노동자 쓰레기 취급하는 국회의원과 내가 알고 싶은 건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적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국가기관. 21세기 대한민국 이처럼 종북 이런 단어가 남발된 적이 있었던가. 과연 이 나라 정권은 북한이었으면 무슨 핑계를 대며 혹세모 민을 할까. 국가 지급 보장의 의무가 없는 국민기관금, 선거날 투표하라는 말도 못하게 돼버린 세상.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얻어낸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민주주의, 그 소중한 가치가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어. 누가 정말 불쌍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반납했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야기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적어도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 애써 본 적이 있기는 했었는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야기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문화적인 비겁한 인식, 그들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니지.
얼굴이 징징빠냐는 말을 하고 싶어. 네가 지금껏 당연히 여기 왔던 자유와 권리도 상식이 없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보장받길 바랄 수 없어. 난 지금 네가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거창한 뭔가를 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조금의 경각심만 가져도 충분해.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해 선언하되 생각해 과연 그렇게 양이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적어도 최소한의 옳고도 그름을 구분 아래 애써 본 적이 있기는 했었는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양이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문화적인 비겁한 인식 그들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니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양이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적어도 최소한의 옳고도 그름을 구분 아래 애써 본 적이 있기는 했었는지. 제발 좀 생각해 과연 그렇게 양이하게 휩쓸려가도 되는 건지. 문화적인 비겁한 인식 그들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니지. 결국 남의 일을 뿐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뭐 인식부대 시대라는 곡이고요. 사실 요즘에 뭐 좀 이렇게 되게 화나게 만드는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 그런데 되게 이제는 정말 어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뭐 그런 프레임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상식과 비상식,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 같아요. 되게 저 100일 저 시청 광장에서 얼마 전에 김장훈 씨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아닌 것들의 폐악질에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제가 저번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쯤에 발표를 한 곡이고요. 마침 또 내일 재보궐선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제가 사는 동네는 재보궐 뭐 지역이 아니라서 못하지만 혹시라도 계신 분들 중에 선거 투표 해당되시면은 투표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론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투표율에 대한 아니면 투표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쓴 곡입니다. 너의 생각이란 곡이고요. 네,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투표에 대한 너의 생각 나라에 대한 너의 생각 묻고 하지마 먹고 사진 찍는 실식적 머리 사회 혼돈 속에 이합 집산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하나도 없지 공간심과 무지 그로 인해 가속화되는 정상의 비정상화 아직도 너의 인생의 직접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사회의 부조리가 쌓여 언젠가 네가 피해자가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정치는 더럽고 누구나 똑같다며 싸잡아 욕만 하면 너는 투표를 안 하겠다는 이하트 쉽게 널 티내는 무식한 말을 나불거려 생각 없이 욕하긴 아주 쉬워 적어도 누가 더 나은지 못한지는
그 말아보고 나만 해라. 너의 그런 값싼 핑계는 권리이자 임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순 없어. 오늘 선택하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비슷해 보여도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 아무런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어. 주선이 아니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그나마 더 나은 걸 가려낼 시대를 키워. 기억해 너의 한편은 후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너의 생각이야.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한 표란 무기. 선거라는 미래를 위한 전투의 무기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진 않아. 생각해봐.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헐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평가심 받으면서 방해를 하려 할까? 생각해봐. 내가 사는 곳에 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방송국 하나를 말아먹은 전력이 있다거나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70원인 줄 알고 있어. 그런 양반들에게 정말 내 삶의 터전에 행정을 맡겨도 괜찮은 걸까?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됐어. 이 나라를 정부하는 건 각자의 한 표란 거라. 오늘 선택하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비슷해 보여도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 아무런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어. 주선이 아니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그나마 더 나은 걸 가려낼 시대를 키워. 기억해 너의 한 표는 후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너의 생각이야. 선거의 중요성을 훼손할 무리들이 또다시 어떤 수작을 부를지 몰라. 국정원 또다시 부정선거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해. 오늘 선택하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비슷해 보여도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 아무런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어. 주선이 아니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그나마 더 나은 걸 가려낼 시계를 키워. 기억해 너의 한 표는 후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너의 생각이야. 오늘 선택하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비슷해 보여도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 아무런 속에서도 혈법을 될 거력시한 사람을 가려낼 모습이 있어. 주선이 아니더라도 최악만을 피해 그나마 더 나은 걸 가려낼 시계를 키워. 기억해 너의 한 표는 후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너의 생각이야.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의무와 책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의지.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V님이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바로 저의 앞에 가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가족분들이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맨 앞에 앉아 계셨고 맨 앞에 서셨고 이 어려운 길, 우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향해서 항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분들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분들이 너무나 앞자리에서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가족분들이 조금 더 힘들면 뒤에서 쉬시도록 하고 그리고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처럼 가족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앞에 오른쪽을 딱 보니까요. 광화문이 보이고 그 뒤에 청와대가 보입니다. 청와대가 지금은 굉장히 희미하게 이제 희끗희끗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쪽에 앉아 계신 대통령도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은 듣도록 우리가 더 크게 외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바로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의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400만 명의 서명으로 바로 여러분들 뒤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실은 오늘 이 자리는 광화문 야학입니다. 밤에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는 주제인데요. 오늘 광화문 야학에
강사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특별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광화문 야학의 강사이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8월 2일, 3일 광화문 바캉스를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화문 광장 굉장히 뜨겁고 소음과 먼지가 굉장히 많은, 바캉스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소인데요. 제가 1시간 전부터 저기 앉아있는데 바캉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람개비도 막 돌아가고요. 음악도 나오고 막 분수도 나오고 각종 조명이 어울려서 정말 유원지에 온 것 같은, 투쟁하는 장소,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유원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험이 지금 처음인데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하고 좀 가까워야 제가 좀 말을 그나마 편하게 하는 편인데, 이 중간에 거리가 엄청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특별법이 뭡니까? 누구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십니까? 특별법이 뭐다?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군요. 예. 특별법은요, 특별한 법입니다. 그죠? 특별한 법.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법이나 기존에 있는 법이 아닌 특별한 법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가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안 줄까요? 그냥 진짜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남석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없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 수사권, 기소권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면서 맨날 말로는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해상교통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그 참사에 관련된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근 7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 사건 당일날 뭘 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보고를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혀 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희 가족대책위에서 폭로한 것처럼 처음부터 징계축이라든지 운영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건 당일날 국정원은 YTN TV, YTN의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맨 처음에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아유, 선원들이 직접 전화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죠. 국무총리가. 그러고 나니까 다시 국정원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해명 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해명 자료를 냈냐? 국무총리가 제대로 모르고 답변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해진 관련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했다. 9시 10분에 보고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만 해도 자기가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해수부, 해경,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VTS 관제부터 시작해서 초기 구조, 수색 전부 다 엉망이었고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상할 정도로 신기한 현상들 많이 벌어졌었죠. 배가 1, 2, 3정이 접근 안 하다가 유일하게 한 번 접근해서 선장들 태우고 나오고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구도 퇴선 명령을 안 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 밝혀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뭔가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점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검사나 경찰의 수사에만 맡겨놓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를 믿느냐?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만의 생각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광범위한 의혹을 갖고 있는 이 참사를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다른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 특별한 뭔가에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특별법안을 내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까지 주자. 그래서 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고 기소까지 완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새누리당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마타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법안은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아니죠. 유일한 법률적으로 법률로 설립된 유일한 변호사들의 집합체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사법체계를 흔들 리가 없죠. 그럼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준다라는 부분도 새누리당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요 이미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림청 공무원들은 수사권 없는 줄 아시죠? 산림청 공무원들은요 불법 벌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겁니다. 식약청도 마찬가지고요.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관이 50개나 됩니다. 이미 그런 수사권을 이번에 만들어질 특별위원회에다 주자는 거예요. 이미 50개나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준다고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검사제도를 수차례 시행해왔다 알고 계시죠? 검사가 특별검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이렇게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재작년에도 부여했었고요. 그때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도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타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제가 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의사상자 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리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었고 지금 특별법에도 가족분들이 낸 특별법에도 그 내용만 반영이 돼 있을 뿐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에 냈던 안에 의사상자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조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있는 그 의사상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냥 기억하고 기리자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까 의사상자 단어만 갖다 쓴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는요, 한 900명 가까운 소방관들이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소방관들이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자 죽을 걸 알고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9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건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죽죠. 구해내기도 하고 본인들은 다 죽죠.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히어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웅.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단어를 쓴 건데 거기서 오해가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대책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보고 그 단어를 니네들이 쓰는 이상 계속해서 혼동을 주니까 단어를 다른 거로 바꾸든지 차라리 빼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 입학 특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대책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또 수차례 이미 얘기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대학 특례를 얘기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가족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막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배보상에 대한 권한보다 그 권리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족법안에는 배보상에 대한 조항이 단 한 조항밖에 없어요. 아주 원칙적인 내용, 확인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배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에요. 원래 그런 정부는 원래 그런 의무를 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배보상을 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아시면 불필요한 마타도는 줄어들 것이고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헛소문, 이런 어떤 헛소문들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이 4.16 참사 이전의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정부패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상태, 권력을 두려워하는 언론, 권력에 빌붙기만 하는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특별법 제정하고 우리 사회가 4.16 참사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시민분들이 가족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가족분들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재미없었는지 가족분들이 다 떠나셨습니다. 네. 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재미가 없으셨나 보네요. 가족분들이 다 가신 거 보니. 그러나 가족분들은 원래 8시 반에 출발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혹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나는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면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잠시 후에 저쪽에 천막으로 가서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께 질문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광화문 문화제를 모두 마치기 전에 일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때 여름 휴가는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자라는 주제로 광화문 국민휴가 자리를 갖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실 분들도 좋습니다. 이미 놀이방을 비롯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오실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리고 8월 2일 그리고 8월 9일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1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공간이 낮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밤에는 조금 썰렁합니다. 단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1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입니다. 유족분들이 7월 말 안에는 7월 24일까지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24일을 안타깝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은다면 특별법 제정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모으는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지만 이곳 서울 시내에 10만 명이 모여서 반드시 청와대가 들리도록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좀 높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주변의 분들에게 그날은 꼭 함께 가자. 8월 15일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단식에 함께 하시고 또 서명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시고 선전전도 해주신 모든 많은 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모두의 박수로 오늘 광화문 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